2020년 5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구 최고의 보이밴드 BTS 세트가 출시됐거든요. 맥도날드가 글로벌 차원에서 연예인 메뉴를 출시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맥도날드의 마케팅 전략도 아주 치밀했는데요. BTS와의 협업을 언론의 보도자료가 아닌 맥도날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기습 발표했습니다. 이후엔 BTS가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는 것처럼 멤버별 컨셉 이미지를 공개했고요. 제품 패키지와 맥도날드 매장은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이 됐습니다. 소스에는 스위칠리, 케이준이라는 한글이 새겨졌고요. 각 나라의 맥도날드 크루들은 BTS의 한글 자음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죠. 자연히 BTS 세트를 사려는 전 세계 팬들이 맥도날드를 몰려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영업이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했고요. 온라인에서는 BTS 메뉴의 패키지가 몇 배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BTS 캠페인의 성공은 숫자로 증명됐는데요. 같은 분기 맥도날드의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거든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맥도날드와 BTS의 만남은 역대급 협업으로 남을 것이다. 잠자던 거인 맥도날드가 완벽하게 깨어났다. 맥도날드 1940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시작됐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딴 버거 레스토랑 맥도날드를 오픈했는데요. 전에 없던 혁신적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복잡한 메뉴는 없애고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손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주방을 햄버거 공장으로 만들었죠. 어느 직원은 패티를 구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케첩과 머스타드를 뿌렸고요. 햄버거를 포장하는 일만 전담하는 직원도 있었죠. 맥도날드 형제는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를 참고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선 주문을 하고서 햄버거를 받기까지의 시간 딱 30초였고요. 맥도날드는 등장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사람 레이크록이었습니다. 당시 레이크록은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세일즈맨이었는데요.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려고 맥도날드에 들렀다가 이 레스토랑에 완전히 반한 거죠. 당시 52살이던 레이크록은 맥도날드에 남은 인생을 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레이크록은 맥도날드 형제를 설득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맡게 됐고요. 매장 수를 200개까지 늘렸을 땐 맥도날드 형제에게서 맥도날드를 완전히 인수했죠. 이후 레이크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표준화와 전문화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맥도날드에 가든지 일관성 있는 버거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가격은 최대한 낮게 책정했고요. 그리고 레이크록은 맥도날드를 레스토랑 회사에서 부동산 회사로 타격시켰는데요. 맥도날드 지점이 들어설 땅을 본사가 직접 구입했습니다. 점주들에게선 로열티와 임대료 수입을 동시에 챙겼고요. 생전에 레이크록은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교회처럼 많아질 거라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죠. 현재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4만 개가 넘는 매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맥도날드를 찾는 고객만 7천만 명이고요. 그런데요, 2000년대 들어서 맥도날드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웰빙 열풍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맥도날드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영화 슈퍼 사이즈 미가 개봉했고요. 그때부터 맥도날드는 정크푸드라는 오명을 쓰게 됐죠. 그리고 2019년부터는 새로운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맥도날드의 CEO 스티브 이스터브룩이 섹스 스캔들로 해고됐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가 발발했고요. 또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서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일까지 벌어졌죠. 당시 러시아는 맥도날드 전체 매출의 7%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맥도날드의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맥도날드의 신임 CEO 크리스 캠프친스키가 맥도날드의 개혁을 주도했거든요. BTS 메뉴 같은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시켰습니다. 마이 맥도날드 리워드 같은 온라인 로열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았고요. 주요 국가에서 맥도날드의 디지털 매출 비중이 40%까지 올라갔죠. 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주문량을 늘렸고요. 그 결과 패스트 컴퍼니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2위에 맥도날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 제목 맥도날드가 다시 쿨해졌다였죠. 맥도날드의 매출은 다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맥도날드 CEO 캠프친스키는 최근 실적 발표의 날 이렇게 말했죠. 맥도날드 브랜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맥도날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섹스 스캔들이 터졌고 코로나가 발발했고 매출은 추락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쳤으니까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맥도날드가 완벽하게 부활한 거죠. 지금은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고전하는 동안 맥도날드 혼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럼 맥도날드가 다시 예전의 폼을 되찾은 비결이 뭘까요? 저는 맥도날드를 보면서요, 떠나간 고객의 마음을 붙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업계 골리앗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를 공격하는 후발주자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버거킹이었습니다. 버거킹은 1986년부터 맥도날드와의 비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간판이 버거킹 간판으로 바뀌는 광고, 버거킹 매장을 몰래 찾은 맥도날드의 마스코트 광고, 커다란 와퍼 뒤에 아주 작은 빅맥을 숨겨놓은 광고, 그리고 버거킹의 디투어 캠페인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 주변에서 버거킹 앱으로 주문을 하면 와퍼를 할인해줬거든요. 이렇게 맥도날드를 때리면 때릴수록 버거킹은 맥도날드의 라이벌처럼 인식됐습니다. 결국 버거킹은 업계 9위에서 3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맥도날드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었습니다. 맥도날드 광고에서는 가족의 행복한 식사 같은 뻔한 장면만 이어졌고요. 그러던 중에 2019년 새로운 리더가 부임하면서 맥도날드는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미국 내 광고 대행사를 와이든 앤 케네디로 교체하는 초강수로 두었습니다. 와이든 앤 케네디는 나이키, 하인즈, 스프라이트의 창의적인 광고를 만든 회사인데요. 맥도날드가 이 회사를 선택한 게 왜 파격적이었냐면요. 와이든 앤 케네디가 맥도날드의 경쟁사 KFC를 맡고 있었거든요. 원래 경쟁사끼리는 같은 광고 회사를 쓰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인데 맥도날드가 그 금기를 깨버린 거죠. 이건 당시 맥도날드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와이든 앤 케네디와 손잡은 맥도날드는 이전이라면 하지 않았을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맥도날드 역사상 처음으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와 콜라보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트래비스 스캇, 카디비 같은 힙합 스타들이 맥도날드 광고에 출연했고요. 버거가 나오지 않는 맥도날드 광고가 처음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또 맥도날드는 온라인 굿즈샵까지 열었는데요. 굿즈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맥도날드 버거 향이 나는 양초였죠. 사실 맥도날드의 새로운 행보를 모두가 지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령 트래비스 스캇이 광고 모델이 되었을 때 맥도날드 가맹점주는 이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의 악동 이미지가 가족 친화적인 맥도날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맥도날드 본사의 답변은 심플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은 MZ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래퍼입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이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이후 맥도날드의 트래비스 스캇 캠페인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자 반대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사그라들었고요. 지금도 맥도날드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갑니다. 매장에서는 대체육 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100개가 넘는 맥도날드 매장에 크리스피 크림 매장을 입점시켰습니다. 맥도날드 고객에게 최상의 디저트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요. 맥도날드의 마케팅 책임자 모건 플래틀리의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불편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특히 와이든 앤 케네디 같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정말 그렇게 해야죠. 맥도날드가 부활한 첫 번째 비결, 관성 깨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완수했을 때 맥도날드는 기나긴 잠에서 깨어났고요. 2020년 2월 맥도날드의 슈퍼볼 광고가 공개됐습니다. 셀럽들이 애정하는 맥도날드 메뉴가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킴 카다시안, 카니 웨스트, 우피 골드버거 같은 스타들이 늘 주문하는 맥도날드 메뉴였죠. 이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맥도날드 메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건 유명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광고의 제목 페이머스 오더였고요. 그리고 이 광고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맥도날드는 페이머스 오더를 더 확대했는데요. 첫 번째 주자는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은 맥도날드의 찐팬으로 유명한데요. 스캇은 미국 휴스턴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늘 쿼터 파운드 버거에 스프라이트를 시켰고요. 프렌치 프라이는 BBQ 소스에 찍어 먹었죠. 이에 맥도날드는 트래비스 스캇이 평소에 먹는 이 메뉴를 트래비스 스캇 밀이라고 이름 붙여서 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메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맥도날드 메뉴를 이름만 바꿔서 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 메뉴가 미국에서 메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SNS에서는 트래비스 스캇 밀을 인증하는 사진과 동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트래비스 스캇 밀이 출시된 달, 맥도날드의 매장 매출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후 맥도날드는 페이머스 오더를 정기 캠페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이 발빈, 사위티,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의 이름을 딴 세트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모은 메뉴가 바로 BTS 세트였고요. 그러니까 페이머스 오더는 맥도날드의 찐팬을 자처하는 연예인들이 평소에 시켜먹던 메뉴를 이름만 바꿔서 출시한 건데요. 맥도날드가 페이머스 오더를 시작한 계기도 재밌습니다. 맥도날드와 와이든 앤 케네디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맥도날드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맥도날드는 생각보다 맥도날드의 찐팬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맥도날드와 연관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때부터 맥도날드는 마케팅 타겟을 찐팬으로 설정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찐팬 연예인이 등장하는 페이머스
오더 캠페인이 그렇게 탄생했고요. 그리고 2022년 맥도날드는 찐팬 고객을 위한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맥도날드 메뉴 헥스였습니다. 예전부터 SNS에서는 맥도날드 메뉴를 다양하게 믹스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해쉬 브라운과 맥머핀의 믹스, 필레오피쉬와 치즈버거의 믹스, 치킨 맥너겟과 더블 치즈버거의 믹스였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이러한 믹스를 실제 메뉴로 출시한 거죠. 맥도날드 메뉴 헥스는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시태그 조회수만 76억 회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페이머스 오더도 메뉴 헥스도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맥도날드 찐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걸 반영했을 뿐인데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죠. 심지어 신제품 개발도 따로 필요 없었고요. 어떠세요? 떠나간 팬들의 마음을 되찾는 일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2020년 11월 맥도날드가 올린 트윗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당신이 해피밀을 마지막으로 주문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 주문이 될 줄은 몰랐겠지만요. 맥도날드 해피밀은 어린이를 위한 메뉴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 더해지고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더 이상 해피밀을 사지 않는 어른들에게 이런 트윗을 남긴 겁니다. 이 트윗은 무려 25,000개 이상의 라이크를 받았는데요. 이런 뜨거운 반응에 맥도날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위한 해피밀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맥도날드가 손잡은 파트너 캡터스 플랜트 플리마켓이었습니다. 캡터스 플랜트 플리마켓은 퍼렐 윌리엄스의 어시스턴트였던 신시아 루가 런칭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데요. 카니에 웨스트,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즐겨했습니다. 나이키, 스투시와 콜라보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맥도날드가 캡터스 플랜트 플리마켓과 손잡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브랜드가 스트리트웨어의 힙함과 밝고 컬러풀한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맥도날드가 어른용 해피밀로 보여주려는 바로 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 두 회사가 준비한 해피밀 세트가 공개됐습니다. 구성은 심플했습니다. 빅맥 세트에 캡터스 플랜트 플리마켓이 제작한 피규어 한 개가 추가되었죠. 가격은 17달러 99센트였고요. 누가 이 가격에 해피밀 세트를 구입할까 싶었는데 미 전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해피밀 세트는 3일 만에 품절됐고요. 피규어 4종은 수집가들의 아이템이 됐습니다. 이베이에선 이 피규어가 100달러 선에서 거래됐고요. 맥도날드 주간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죠. 이제 맥도날드의 향수 마케팅이 이해가 되시나요? 맥도날드의 클래식한 아이템에 트위스트를 준다. 그렇게 모든 세대를 공략한다. 이것이 68년 된 브랜드 맥도날드가 새로움을 입는 방식입니다. 추락하던 맥도날드가 다시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위기의 순간 관성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반영했고요. 맥도날드가 지닌 클래식을 트위스트했죠. 혹시 여러분의 브랜드도 위기를 맞으셨나요? 그럼 이 시기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맥도날드처럼 떠나간 고객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